우리 정 기자님 계속 하실 말씀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지난해 가장 이슈가 됐던 사건이 모 지역 지방의회 성희롱 발언 논란이었죠. 제명이 됐죠. 제명이 의원직이 제명된 게 이례적인 일이죠. 네. 제명이 됐고 또 형사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무혐의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의원과 여자 의원 사이에 서로 고소 고발을 했어요. 뭐 성추행, 모욕죄, 명예훼손 양쪽이 다 했는데 성희롱 모욕죄 부분은 그러니까 성추행 모욕죄 부분은 무혐의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주장을 하고 나도 성추행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상대방은 그걸 부인하고 또 뭐 그걸 들은 적도 없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검찰에서 일단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무혐의 처리를 하고 불기소 방침을 정했는데 여성 의원님께서는 이제 불복해서 항고를 해놓은 상태죠. 아직까지는 무혐의 처분이 났고 하지만 또 제자리에 돌아오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다들? 해당 남자 의원이 지난 2월 27일 기자회견을 했죠. 저희 가족들까지 죽기보다 힘든 그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악의적인 제명운동 등 마녀 사냥을 해가며 저를 성범죄자로 매도했고 본인이 기자회견 핵심이 그겁니다. 나의 무고함이 밝혀졌다. 그래서 나는 명예 회복을 위해서 나서겠다. 이런 취지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문제는 그거죠. 이게 수사기관에서 사법기관에서 불기소 처분한 것은 어떤 그게 범죄가 성립하느냐 마느냐 이걸 갖고 따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부 모욕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났고 그래서 공소권 없음, 증거 불충분 이렇게 돼서 이제 이게 무혐의 비슷하게 이제 처분이 됐죠. 하지만 또 해당 여성 의원은 이에 불복해서 항고를 해놓은 상태고 또 시민단체에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의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시민단체가 지금도 진행 중인 굉장히 반발을 사건입니다. 많이 하더라고요. 예,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근데 일반 시민,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 문제, 특히 증거가 없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항상 저는 준비를 그 하고 생각을 대비할 수 해봤어요. 없는 건데. 가해자라고 하나요? 가해자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수행을 하거나 희롱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증거들을 그럼 내릴 수 있을지 법에서 요구하는 증거들이 정말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증인들이 이제 없다는 얘기죠. 증인들이 그렇게 말한 적, 그렇게 행동한 적을 본 적이 없다.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또 본인은 부인하고 또 쌍방 고소입니다. 쌍방 성추행 혐의로 쌍방이 고소하고 두 번째 고소한 것은 모욕죄고 이쪽은 명예훼손이고 이런 이거 상황에서 네. 그 시의회 의원직을 제명당했잖아요. 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의회에서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사법기관의 판단하고는 별개로 의원 행동 강령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품위 손상 부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명 결정을 내린 부분이 물론 그 당사자인 전 지방 의원께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래도 진행이 중에 있는데 검찰의 1차적인 불기소 판단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명된 걸 다시 번복할 수가 있나요? 시의회에서? 번복은 어렵죠. 근데 솔직히 이게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법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했고 다음 부분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어떠한 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처리가 됐다라는 거는 법원에 이걸 다시 올려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당사자 의원이 그러니까 제명당한 의원이 그 해당 의회에 나에 대한 제명 결정은 잘못됐다 해서 소치하를 그렇죠. 제명 무효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죠. 참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누구 엉덩이 만졌다고 해서 이러고 가서 카메라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그리고 이게 보여지는 장소도 아니고. 뭐 얘기를 하고 있다가 해서 누가 가서 이제 요즘에 핸드폰 녹음도 잘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녹음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뭐 여기 마이크도 있지만 뭐 언제 데려가서 어느 예. 상황에 나타날지 모르는 맞아요. 일이니까. 그렇다고 뭐 항상 이렇게 카메라를 쥐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인데 되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고 또 뭐 가해자라고 지목은 받았지만 본인이 정말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역시도 되게 억울한 사연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의정 활동과 그분들의 그 어떻게 뭐 개인적인 활동 이게 좀 구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정 활동 초선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정 활동하면서 또 밤에는 자기들끼리 그냥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도 농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편해졌죠, 서로. 그러면서 그 안에 경계선이 무너진 네, 거네요. 네, 경계선이 무너져서 뭐 1차 마시고 2차 가자니까 또 안 가니까 뭐 여성분 손을 비틀어 잡고 이렇게 하고 또 의원 연수를 가서 남자 의원이 치과 진료를 해서 술을 못 먹겠다고 했는데 강제로 이렇게 먹였다. 그래서 그것은 폭행죄로 검찰에서 기소를 해놨어요. 이제 성추행이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했는데 듣다 남자 의원 보니까 쪽에서 그것은 여성 폭행이다.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은 전혀 없이 남성 의원이 주장한 내용만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의사에 반하여 술을 강제로 먹였다. 팔짱을 그런데 끼고 아직도 여성 이렇게 의원은 먹였다. 아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추행은 아니다. 대신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술을 먹였기 때문에 폭행죄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했죠. 근데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가해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지라도 상대방이 느끼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 피해자가 난 이걸 피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시정하고 고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장 너무 빨리 인정하시는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빨리 지방 의원들이 5G급이시네. 지방 의원들이 초심에 그러니까 임기 초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서로 그런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의기투합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여튼 술 때문에 일어난 문제다. 결론이 수위 왼수다. 술이 왼수다. 술이 왼수다. 뭐 일단은 뭐 정리를 조금 하자면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해자도 피해자도 사실은 어떤 게 정확한 진실인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둘의 목소리에 대해서 분명히 똑같이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 억울함은 양측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치명타를 입은 거죠. 특히 남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명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 성희롱 범죄자로 낙인이 됐으니까 굉장한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죠. 근데 본인이 가해자로 지목이 됐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본인의 몫이고, 네. 또 여성 의원도 이런 남성 중심의 어떻게 뭐 사회 분위기 속에서 본인도 피해를 입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 짚어야 될 게 여성 의원이 1년 동안 겪었던 일이래요. 지적을 하면서 너 하지 마라 이렇게 또 했다고 주변에 그래요. 있는 의원들이 이거 자주 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 뭐 그런데도 둘만 아직- 있는 자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도 증거가 없다, 불충분하다. 부인한 거죠 다. 동료 아, 서로 의원들도. 술 마시는 자리였으니까 이렇게 넘어갈까요? 그렇죠. 예. 그런 일을 있다고 들었을 때마다 사실은 여자로서의 이 자괴감도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말에 남녀 칠세 부동성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저희는 그럼 전부 부동산- 남녀가 문제잖아. 저희 남녀가 동속 중인데요. 요즘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말이 아닐까. 네, 일단은 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좀 일단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또 이런 조치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